네, 반갑습니다. 닥터송의 사장만세 이번 영상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영상은 세금 없는 창업자금의 비밀이라는 주제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조세특례 제한법에 보면 창업자금에 대한 이제 징여세 과세특례 조항이 나와 있는데, 이제 조세특례 제한법 제30조의 5에 나와 있습니다. 먼저 징여세 계산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과세가액 한도는 30억 원입니다. 과세가액 한도는 30억 원이고, 자, 창업을 통해서 10명 이상 고용을 할 경우에는 과세가액 한도가 50억 원까지 늘어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과세 표준은 어떻게 구하느냐? 과세가액에서 또 5억 원 공제를 해줍니다. 즉 5억 원 공제를 해주기 때문에 5억 원까지 징여세 없이 징여가 가능하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세율은 10%를 적용을 합니다. 과세 특례 요건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징여자는 60세 이상의 부모라야 됩니다. 그런데 만약에 부모가 사망한 경우가 있겠죠. 이제 부모가 사망한 경우에는 그 사망한 부모의 부모를 포함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즉 이제 할아버지 할머니도 징여자가 될 수 있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대신에 이제 부모가 사망한 경우를 말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수중자는 징여일 현재 18세 이상 거주자입니다. 즉 외국인도 가능하다라는 뜻입니다. 한국에서 태어나거나 외국에서 태어났다고 하더라도 한국에 180 이상 거주를 하게 되면 거주자로서 적용을 받게 되는데, 이런 경우에도 수중자가 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징여 재산은 양도세 과세 대상이 아닌 현금 등이라야 됩니다. 즉 아무거나 이렇게 창업자금으로 징여를 해줄 수 있는 게 아니고, 즉 뭐 토지나 건물 또는 뭐 다른 어떤 양도세 대상 물건을 징여는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현금과 예금, 뭐 소액 주주 상장 주식 또는 국공채, 회사채, 즉 현금성 자산 이런 것들만 징여 대상이 된다라는 거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자, 사후관리 요건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후관리는 법이 좀 바뀌었습니다. 과거에는 1년이었는데 징여받은 후 2년 이내에 이제 중소기업을 창업을 해야 됩니다. 이때 어떤 중소기업이냐면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3항에 나와 있는 중소기업을 창업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징여받은 후 1년이 아니고 2년 이내에 중소기업을 창업을 해야 되고요. 즉 창업을 했다라는 걸 어떻게 증빙을 하면 되느냐? 사업자 등록증이 나오면 이제 창업을 한 증빙이 되겠죠. 자, 두 번째는 징여받은 후 4년 이내에 징여 금액을 모두 사용을 해야 됩니다. 이게 이제 그 전에는 3년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이제 4년으로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2년 이내에 창업을 하고 4년 이내에 징여받은 금액을 모두 사용을 하면 됩니다. 그러면 어떤 데 사용하면 되느냐? 이제 사업을 하기 위해서 토지가 필요하고 때로는 건물이 필요할 수가 있죠. 그러면은 토지, 건물, 뭐 기계장치 이런 걸 사는 데 사용할 수가 있고요. 또 임차료 등에도 사용이 가능합니다. 뭐 임차료는 뭐 임대 보증금도 있고 또 월세도 있겠죠. 이런 거 다 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징여받은 후 10년 이내에 해당 사업 용도 외의 용도로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자, 아까는 4년 이내에 징여받은 걸 모두 사용을 해야 된다고 그랬죠. 그런데 갑자기 10년이 왜 튀어나오느냐? 예를 들어서 내가 5억 원을 이제 창업자금으로 징여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사업을 잘해서 5억 원이 10억 원으로 늘어났어요. 그러면 나머지 5억 원은 다른 데 쓰면 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10년 이내에는, 10년이 지나면 상관이 없지만 10년 이내에는 창업에 사용을 해야 된다. 창업과 관련된 데 사용을 해야 된다 이겁니다. 다른 데 사용하면 안 된다.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밑줄 쫙 이렇게 해놔야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창업 후 10년 이내에 해당 사업을 폐업하거나 또 실질적으로 휴업을 하면 안 됩니다. 창업 후 10년 이내에 폐업이나 실질적 휴업을 하면 안 된다. 자,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가압승계 징여특례는 사후관리가 7년이었지만 창업자금은 이제 10년이라고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창업자금이 30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고용요건이 있다고 그랬죠. 그래서 30억 원 초과 50억까지는 고용요건이 있는데 10명 이상 고용을 하게 되면 50억 원까지 세율 10%로 또 창업자금 징여가 가능하다고 했죠. 이런 경우에는 창업 다음 연도부터 5년간 평균 이제 10명 이상을 유지해야 된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사후관리 요건 말씀드렸고요. 그 다음에 증여시 유의사항도 한번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야, 증여시에는 어떤 유의사항이 있는지. 자, 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 특례와 중복 적용이 불가합니다. 창업자금 증여 특례는 가업승계 증여 특례와 중복 적용이 안 된다. 자,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만약에 가업승계 증여 특례를 활용을 했으면 이제 창업자금은 안 되고, 창업자금 증여 특례를 사용을 했으면 이제 가업승계 증여 특례가 또 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2회 이상 분할해서 창업자금 증여가 가능합니다. 즉 올해 5억 정도 창업자금 증여를 하고 또 내년에 5억 정도 더 추가적으로 할 수 있고요. 또 몇 년이 지나서 또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굳이 한 번에 몰아서 할 필요는 없습니다. 여러 번에 나눠서 가능하기 때문에 2회 이상 분할해서 가능하다는 거 알아두시고요. 그 다음에 10년이 경과하더라도 상속세 과세가액에 다시 합산이 됩니다. 증여세 과세 특례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내가 5억 원의 창업자금을 증여를 받았는데 이걸 잘 굴려서 이게 100억이 됐다라고 하면 나머지 95억에 대해서는 향후에 이게 업무용이든 비업무용이든 아니면 뭐 어떤 이유를 묻지 않습니다. 나중에 상속세와 전혀 관련이 없게 되기 때문에 그래서 창업자금 증여 특례도 필요에 따라서는 활용하면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자, 이런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창업자금과 일반 증여재산과는 합산을 하지 않습니다. 무슨 뜻이냐면 내가 일반 증여로 이렇게 증여를 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자, 이런 경우와 또 내가 창업자금으로 증여하는 경우에는 분리해서 국세청에서는 관리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합산해서 과세를 하지 않는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증여세 추징 배제에 대해서도 한번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사업을 하다 보면 늘 잘 될 수만은 없죠. 그래서 사업을 하다가 부채가 자산을 초과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폐업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경우에는 폐업을 하더라도 증여세 추징을 하지 않는다. 즉 사후관리 요건에서 10년 동안 폐업을 하면 안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런데 부채가 자산을 초과해서 어쩔 수 없이 이제 폐업을 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면은 증여세 추징을 하지 않는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이제 최초 창업 이후에 영업상 필요 또는 사업 전환을 위하여 휴업 또는 폐업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영업상 필요 또는 사업 전환을 위해서 휴업 또는 폐업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경우에는 무조건 안 되는 게 아니고 한 번은 가능합니다. 1회에 대해서 가능하고 대신에 그 1회가 2년을 초과해서는 안 됩니다. 2년 이내만 가능하다. 자,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이제 창업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국세청에서는 또 창업으로 보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제가 한번 예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존에 하던 사업이 있습니다. 수중인이 기존에 하던 사업에다가 창업자금을 증여를 받고 이제 업종을 추가하는 방식으로 창업을 할 수가 있는데 이런 경우는 창업으로 보지 않는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전에 사업을 폐업을 하고 이제 폐업 전과 같은 이제 종류의 사업을 다시 창업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도 창업으로 보지 않습니다. 이런 경우도 창업으로 보지 않는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즉 기존에 하던 사업을 폐업을 하고 다시 이제 같은 종류의 사업을 창업을 한다. 이것은 당연히 창업으로 보지 않겠죠. 그 다음에 세 번째, 기존 개인 사업을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법인 전환이라고 하는 경우는 이제 포괄 양수도 하게 되면 기존의 자산과 부채를 그대로 승계하게 되기 때문에 당연히 창업으로 보기 힘들겠죠. 그래서 기존 개인 사업을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에도 창업으로 보지 않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합병이나 분할, 그 다음에 현물출자, 사업 양수도 이런 방법을 통해서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도 당연히 창업으로 보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냥 사업자 등록증만 내면 다 창업으로 보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걸 창업으로 볼 수 있는지 없는지도 면밀히 또 검토를 해봐야 됩니다. 자, 이번 영상 정리를 또 해보도록 하면 먼저 첫 번째 증여세 계산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죠. 자, 두 번째 이제 과세 특례, 이제 창업자금 과세 특례를 적용할 수 있는 그 요건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그 다음에 사후관리 요건, 10년 내에 어떤 걸 해야 되는지 이제 사후관리 요건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그 다음에 증여시 유의사항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 어떤 점을 유의를 해야 되는지 말씀을 드렸고, 또 증여세 추징 배제, 10년 이내에 사후관리 요건을 지키지 못했을 경우에 증여세가 다시 추징을 되게 되는데, 자, 폐업을 하더라도 어떤 특별한 이유가 있으면 폐업을 하더라도 증여세를 추징을 하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드렸고요.
마지막으로 창업으로 볼 수 없는 경우, 자, 어떤 경우에 창업이고 어떤 경우에는 창업을 보지 않는다. 자, 여기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이번 영상 여기까지 창업자금 증여세 과세 특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자, 이 영상을 보시고 좀 도움이 많이 되시겠다라고 판단이 되시면 주변의 사장님들께 꼭 공유를 하셔서 이걸 활용을 하시면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자,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구독, 좋아요 이렇게 눌러주시면 집안에 좋은 일이 생기실 겁니다. 자, 이상으로 이번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